자, 교재는 215페이지 8번 강도 강간죄입니다. 자, 강도 강간죄는 조문에서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강간을 했을 때 강도 강간이 되죠. 따라서 이 죄는 강도 중에, 그렇죠? 강도 중에 강간했을 때 강도 강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판례를 보시게 되면 강도 강간죄는 강도의 기회에, 즉 강도 중에 강간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밑에 줄 강도를 완료하기 전에 빨간색으로 완료하기 전, 전자 동그라미. 그 말은 강도 중에, 그런 말이죠. 강도 중에 강간했을 때 성립한다. 맞죠? 그러나 자, 밑에 가보시면 두 번째 줄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그쵸? 강간 후라 했으니까 강간죄는 완전히 종료가 된 후란 얘기죠. 그 상태에서 강도 범위를 일으켰을 때 강도 밑줄 그시고, 그러면 강간 더하기 강도죄, 그쵸? 죄가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위 돼버려요. 자, 그런데 밑에 2번 판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2번 판례 보시게 되면 강간범위, 자 보세요. 강간범위, 강간행위 종료 전이니까 강간 중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 상태에서 강도를 했다. 즉 강간 중에 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즉 강도 이후에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강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즉 강도 중에 뭐 했다고요? 강간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형법상에 강간 중에 강도 중에 강간을 하면 강간, 강도, 강간죄라는 조문이 없어요. 없어요. 자, 요거 보기 전에요.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강간 중에 강도를 했다. 그쵸? 자, 요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쭉 올라가 보시면 CF 강간 중에 강도를 하면 이것이 강간 강도죄가 됩니까? 위에서 보았듯이 강도 중에 강간을 해버리면 여기 339조에 해당해요. 그렇죠? 강도 중에 강간했을 때 강도 강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법상에 강간 중에 강도하면 강간 강도죄라는 것이 제가 강간죄를 할 때에 이런 조문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우리 형법상에 이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강간 중에 강도하면 이게 강간 강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강간도 폭행협박을 수반으로 하고 있고 이 강도라는 것도 폭행협박을 수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양자는 전부 다 최협의 폭행협박이잖아요. 그렇죠?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성을 강간을 할 목적으로 때렸는데 때리고 옷을 막 벗겨보니까 거기 금은 팔찌 시계가 막 나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재물을 뺏는다는 거지. 그렇죠? 즉 강간 중에 강도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돌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재물을 뺏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던 강간을 마저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이런 구성을 하냐면 강간 중에 강도했을 때는 이것이 강간 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서 강간범은 없어지고 강도라는 신분이 남는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강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강도 강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 중에 강간을 하면 이게 강도 강간죄가 되잖아요. 이건 명문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설명에서 보았듯이 강간 중에 강도 중에 강간을 해버리게 되면 이 신분 자체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없어진단 말입니다.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도 중의 강간, 역시 강도 중의 강간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강도
강간죄가 된다는 것이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단 말입니다. 이것이 같다, 이게 같다. 그래서 이것도 판례 입장이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빨간색이죠?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전자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말해서 계속 중에 강도라는 심을 한단 말입니다. 즉, 강간범이 그 중에 강도라는 것을 하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강간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강도 강간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판례 한번 볼까요? 이 강도 밑줄 보시고요. 이 강도는 위에서 보았듯이 여기 강도는 실행에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도라는 신분은 기수, 미수를 불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기수, 미수를 불문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상태 하에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강도 상해죄. 나오죠, 여기. 강도 상해죄가 된다고요. 됐는가요? 자, 근데 이 강도라는 신분범이 뭐 했다는 그 자리에서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강도는 여기도 걸려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화살표 해두세요. 강도가 상해를 입혔으니까 강도 상해죄. 그리고 강도가 간음을 했으니까 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죠.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키워드가 여기 강도. 자, 여기 강도라는 키워드란 말입니다. 강도. 여기도 강도란 말, 강도. 그래서 앞에 거는 강도를 쓰고 뒤에 거는 강간을 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주체는 전부 다 강도라는 심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행위는 강도가 강간하는 것이다. 이 강간은 강도에게 발생하는 것이면 된다. 그쵸? 강간 피해자와 강도 피해자가 일치하면 좋지만 일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쵸? 그 얘기가 밑에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감남 동그라미, 을려 동그라미. 감남으로부터는 돈 뺏고 을려를 강간했을 때 강도 강간이 되는 거죠. 자, 기수 시기는 강간이 기수에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강간했기 때문에 이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은 똑같습니다. 강간행위 종료 전자 전 동그라미 치시면 강도 강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밑에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했다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계속 중임 동그라미 치시고,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강간범이잖아요. 강간범이 강간을 목적으로 일단 폭행업발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이 없었다 할지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죄가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죠? 강간 중에 강도했을 때 신분 자체가 강도로 바뀐다고요. 강도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피해자는 일단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판례의 경우에도 강간범이 일단 제압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재물을 뺏기 위한 강도를 하고자 할 때 강도를 하기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폭행 협박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틀려요. 자, 이 판례도 체크를 해두시고, 자, 3번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드라이브를 들이대며 반항 억압 상태에서 강간행위 도중 동그라미 가져갔다는 거지. 이 가져갔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위에서 보았듯이 강도를 하기 위한 새로운 폭행이 없었다 할지라도 가져갔을 때에는 바로 뭐가 된다? 밑에 강도 강간이 된다. 강도 강간. 즉 강간 중에 가져갔기 때문에 이 강도 강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파란펜으로 후자 세모 치시고 이랬을 때는 강도 강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이 돼버려요. 경합범이 죄가 두 가지가 다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특수 강도 강간 그러면 틀리죠. 자, 해상 강도 가봅니다.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을 선박을 강취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랬을 때 자, 밑에 빨간색 보시면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도하거나 침몰하려 했을 때 이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우리가 자동차를 뺏으면 강도죠. 바닷가에서 배를 뺏어도 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로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선박의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누가요? 다른 선원들이 다른 선원들이 선장을 죽이거나 다른 선원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를 뺏었어요. 이 배를 뺏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바닷가니까 해상 강도죠. 그 강도 중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 판례가 페스카마우 판례입니다. 됐고, 자, 10번을 가보죠. 자, 강도죄의 경우는 상습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범 처벌 조항을 보게 되면 상습으로 강도나 역시 또 강도 나오죠? 강도 나오네요. 강도 나오는데 그 강도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강도죠? 단순 강도죠. 여기 특수 강도죠. 여기 인질 강도네요. 그다음 여기 해상 강도 나오네요. 그런데 이 조문에 뭐가 없죠? 강도죄가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판례 가보시면 두 번째 줄 이런 말 나옵니다. 이런 말 보시면 강도 상해 없고 살인 없고 강간 없고 왜 조문에서 보았듯이 강도죄, 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해상강도죄는 있었지만 상해나 살인, 강간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습범을 배울 때에 명문으로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만 상습범 처벌 조항이 되는 것이지 명문으로 상습범 인정 처벌 조항이 없으면 상습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예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습 살인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죄질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다 상습범이 되는 게 아니라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습 살인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판례 상습, 강도 상해, 강도 살인, 강도 강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요 상습 강도죄는 뭐죠? 요 부분은 재산죄죠. 아니 강도가 재산죄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강간은 뭐죠? 요것은 뭐예요? 요것은 비재산죄죠. 그렇잖아요. 그쵸? 따라서 요거 세모 치세요. 그리고 상해 세모, 살인 세모, 강간 세모. 이것은 비재산죄이고 앞에 것은 재산죄이기 때문에 이 앞에 강도죄와 그 뒤에 세모 친 것은 이것은 뭐다? 포괄일죄 관계가 있을 수가 없고 경합범 관계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죄질이 틀리잖아요. 포괄일죄 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상습 강도죄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밑에 강도 예비죄에 그쳤을 때에는 이 예비 행위가 그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는 뭐만 되는 거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상습 강도죄만 돼요. 이 죄는 여기에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되고 사라져요. 그렇죠? 예비는 미수에, 미수는 기수에 흡수가 되잖아요. 죄수는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랬을 때 무거운 죄의 일죄인 상습 강도죄만 되는 것이지 따로 이 별도로 강도 예비죄까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다음 페이지 예비 음모죄 갑니다. 조문을 보시게 되면 강도할 목적이죠.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했을 때 강도 예비 음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중요한 판례입니다. 마지막 줄에 강도 동그라미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나 준강도 밑줄 X 준강도할 목적은 이 강도 목적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준강도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주체는 강도가 아니고 절도였기 때문에 여기는 주체가 강도잖아요. 그렇죠? 강도라는 주체에 절도라는 주체인 준강도를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체포 면탈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준강도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것을 예비무로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게 되면 유치해석금전칙에 위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강도 예비로 처벌된다 X 하시고 이것도 X 하시고 밑에도 X 하시고 그렇죠? 다 다양하게 나와요. 자, 밑에 판례 한번 가볼게요. 강도죄는 폭행 협박 시에 착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서 운전을 해주었다. 운전 세무 치세요. 폭행 협박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예비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비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워야 되겠고 이것은 빨간색으로 운전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요. 예비죄니까 예비죄가 되는 판례가 됩니다. 자, 이제 사기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기죄. 사기죄의 보호법칙은 학설과 판례가 갈리는데 여러분들은 판례를 보셔야만 돼요. 판례는 학설은요 재산권이 이 보호법칙이다. 재산권이 보호법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이 요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지만 우리 판례는 그래요. 재산권 당연히 된대요. 당연히 되지만 거래의 진실성이라든지 이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것들도 보호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손해 발생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볼까요? 밑에 판례 보시면 나오잖아요. 밑에 줄에 손해 발생, 재산상 손해 발생 밑줄 그시고 X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런 말인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지. 뒤에 배울 텐데, 이 A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자,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오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처분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처분행위를 해요. 처분행위를 할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입금을 해준단 말이에요. 입금. 즉,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통장에 입금을 해준단 말이에요. 입금해주는 순간 이게 이퀄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통장에 돈이 꽂혔죠? 돈이 들어왔죠?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입금해주고 난 이후에 아차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아직 A가 인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인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요. 통장에 돈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시 인출을 해가요. 인출을 해가서 손해가 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기수란 말이에요. 기수. 빠꾸 후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금해주는 순간 뭐다? 기수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지 않아도 기수라는 말이에요. 그런 판례가 뒤에 나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조세 포탈 세무 쳐볼까요? 조세 세무. 그 다음에 역시 조세 세무. 이것은 형법상의 사기죄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 사기죄가 어디서 나오죠? 이게 개인적 법익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 법익에서 사기죄가 나오는 것이지,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서는 사기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학설 얘기. 아시겠어요? 이 신의칙이라든지 거래성실 이것이 전부 다 재산권 이런 것이 전부 다 개인적 법에서 나오는 말이지 국가적 사회적 법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조세 포탈했다 이 말이 전부 다 국가적 법이나 사회적 법이잖아요. 세금 문제니까 국세나 지방세는 국가적 사회적 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률은 위반죄가 될지 몰라도 형법상의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밑에 회사를 기망했다. 회사는 개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사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율을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율과 정상이율의 가격 그 차이만큼의 이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어요. 개인적 법익이니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서 국세나 지방세의 사기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나오잖아요. 1번에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것만 사기죄가 되지 국세나 지방세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출제가 된 적 있어요. 자, 됐고 사기죄는 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죄는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비출된 적이 있습니다. 부당이득죄. 자, 사기죄 한번 가보죠. 사람이죠. 사람이 객체인 거예요.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계 있잖아요. 기계는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가 있어요? 현금 자동 지급기입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사기죄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이게 사기는 안 되고 절도는 가능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객체를 보시게 되면 재물도 객체이고 이익도 객체네요. 밑에 제3자를 위한 사기도 나오고 자, 아직까지는 전부 다 여기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됩니다. 공갈죄까지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예요. 사기, 공갈,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이 네 가지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자기 재물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나올 수가 없죠. 그쵸? 그쵸? 안 된다. 맞습니다. 자기 건이니까. 자, 재물에 대한 개념은 똑같이 설명드렸고 이익을 보시게 되면 사법상 유효함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자산세 일반론에서 말씀드렸는데 경제적 자산설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외견상 이득을 취득할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객체가 되는 거 볼게요. 자, 밑에 무효라 한다 할지라도 지급당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빨간 펜으로 약속 어음 동그라미 그 밑에 어음 동그라미 이런 것들 전부 다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어음은 지급장소에 가야지 이 어음금에 해당하는 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있잖아요. 우리 은행이 강남 지점이 있고 종로 지점이 있는데 강남 지점에 가야지 돈을 준단 말이에요. 종로 지점 가면 안 주는 수 있고 그쪽으로 가라 그래요. 어음이나 수표에 해당하는 돈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꼭 그 지점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가지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경제적 자산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객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인감증명서 객체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인감증명서도 여기 재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인감증명서 안에 재물이라든지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인감증명서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객체가 될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이 인감증명서를 기망해가지고 편취하는 것도 역시 사기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거짓말을 했다, 인감증명서 3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역시 인감증명서 동그라미 치시고 전부 다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요 1번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밑에 4번을 가서 보시면 경제적 전설이기 때문에 자, 밑에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요거 밑줄 쫙 끄시고 그랬다 할지라도 객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객체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 밑에 무효 밑줄 그으시고 자, 외형상에다가 동그라미 전부 다 경제적 전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는 권리라 할지라도 이것도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자, 밑에 권한 동그라미, 지위 동그라미, 밑에 권한 동그라미, 그렇죠? 그 앞에 보니까 여기 기망이란 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사기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기망을 통해서 밑에 보시면 연기 받는 거, 연기 동그라미, 변적이 늦춘 거 동그라미. 늦춘 것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죄가 되는 거죠. 또 밑에 변적이 연장받는 거 동그라미, 다 같은 판례들입니다. 자, 다음 판례 가보시면 연급권이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사기죄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기망을 썼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연대채무 부담 동그라미, 연대인으로 동그라미, 전부 다 기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밑에 보시면 거짓말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연대보증령,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연대보증령 동그라미. 역시 연대보증인 동그라미. 지금 다 뭐예요? 자, 연거권, 연대채무, 연대보증인, 연대 다 그만큼의 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사기꾼이, 그쵸? 자, 객체될 수 없는 거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판례 많이 나왔던 판례가 됩니다. 자, 보험가입 사실. 가입 사실 증명원은 사기죄 객체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거기에는 재물이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 뭔데요? 그렇지. 당신은 이런 보험에 가입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분석일 뿐이지 어떤 내용도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 사실 증명은 객체가 안 된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고요. 참 많이 나왔던 판례가 됩니다. 2번 판례가 보시면 기망을 했다고 해서 그쵸? 이게 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떻다는 거예요. 부재자 재산 관리자로서 선임되었다. 선임 세무처분세. 이건 사기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선임된 것만 갖고 뭐 돈이 생겼나요? 뭐가 생겼나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해서 사기 쳐가지고 돈을 얻었을 때 사기가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선임되었다는 것 뿐이지 10원 한 장 내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되진 아직까지는 전 단계이지 그 사기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 1번 판례, 2번 판례, 3번 판례 요 세 가지는 아주 잘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4번도 나온 적이 있지만 1, 2, 3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판례가 됩니다. 3번을 볼게요. 자,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것처럼 속여서 변제를 위해서 교부했다 할지라도 어음이 파란펜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세모를 치세요. 이것은 사기가 안 돼요. 이건 왜 사기가 안 되는 건가요? 이거 왜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요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을이 이 물품을 공급을 했어요. 즉 공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채권자라 부르고요. 갑을 채무자라 불러요. 그런데 갑이 반대급부로서 뭘 줘야 되는 겁니까? 물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어음을 끊어줬는데 그 어음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를 했던 거예요. 이 어음은 위조된 어음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위조된 어음을 교부하는 순간 하자마자 이것이 사기가 되나요? 사기가 돼야 안 돼요. 이것만 갖고 사기가 안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것처럼 속여서 기왕의 물품 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주었다고요. 주었다는 것 자체가 사기가 돼요? 안 되지. 이 을이란 사람이 은행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 가서 이 위조된 어음을, 그쵸? 이 위조어음을 교부를 해서, 그쵸? 교부해서 은행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은행이 그 위조어음을 받아서 그 번호를 쳐볼 텐데, 쳐봐서 그 은행이 그 어음이 진실된 어음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보고 돈을 지급해 줄 텐데, 돈을 지급을 해주나요? 지급 안 하지. 왜? 위기 위조된 것인데. 그러면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채권자는 돈을 수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수령을 못한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럼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결제, 이것이 왜 결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지급을 안 했으니까 결제가 안 됐잖아요. 수령을 했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채권 채무가 소멸이 돼요?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당장 쫓아가서 그럴까? 쫓아가가지고 너 이 자식 왜 나한테 진짜 엄을 줘야지 왜 가짜음을 줬느냐? 너 이 썩을 놈. 이렇게 욕할 것이지. 이 을이 갑에게 준 물품 공급 1,000만 원을 공급했다면 1,000만 원이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어음이 결제되어야지 되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 대금 채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을이 또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거예요. 이제 진짜 돈 달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때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결제되지 않는 한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밑에 판에 가볼게요.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했어요. 채권을 양도하면 이 채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이게 사기가 되나요? 근데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다 세무 쳐보세요. 그럼 사기가 돼야 안 돼요? 네? 자, 볼게요. 자, A가 있어요. B가 있고 A가 B한테 100만 원을 빌려 주었어요. 되시나요?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네요. B는요? 채무자지. 그렇잖아요? 자, A가 그래요. 야, 100만 원 줘. 너 임마 저 100만 원 빌려간 지가 언젠데 왜 100만 원 아직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뭐라 그래요? 야, 미안하다. 줄게. 다음날 또 왔어요. 야, 또 준다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니까 준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래요. 자, 이 사람이 내가 C한테 빌려준 돈이 있다는 거야. 이 100만 원을 자, 이 C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 1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는데 이 100만 원을 그러면 내가 채권자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럼 C는 누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다는 채권. 이 채권을 너한테 줄게. 응? 이 채권 이거를 니한테 줄게. 채권을 니한테 양도할게. 양도할 테니 네가 받아가라. 이랬습니다. 네가 받아가라. 그래? 줘. 그럼 내가 받아갈게. 그래서 A라는 채권자가 C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 고 했는데 C가 누구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실제로는 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C는 채무자가 아닌 거지. 따라서 이 사람이 C에게 가서 돈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돈이 뭐 이런 채권 채무 관계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기인가요? 보세요. 자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용으로 채권을 양도했잖아요. 이 100만 내가 줄게 했는데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A가 B에게 받아야 할 100만 원이라는 이 채권 채무가 소멸돼요? 아니에요. 이 A가 B에게 빌려준 이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탈 효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사기가 되지 않는다. 즉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면탈 효과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219페이지랑 229페이지에서 출제가 잘 되는 것은 요 마지막 지금 배운 거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기망행위를 가볼게요.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이것은 반드시
반드시 중요 부분일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중요 부분일 필요가 없어요. 없고 빨간색으로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적 사실, 지불 의사라든지 지불 능력이라든지 품질을 속이면 이게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작위 가능하죠. 부작위범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압류된 사실이라든지 저당권 가등기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든지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거 알려줘야 할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을 때 부작위가 의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줄 이 부작위에 따른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 이걸 뭐라 불러요? 보증인 지위가 있는 자, 이런 말이죠.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게 부작위가 돼버리죠. 따라서 좀 밑에 보시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당해 법률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고지하지 아니하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약을 말하지. 계약. 보통 우리가 계약 등인데 계약 등 외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이죠. 즉 내가 그 하자를 알았었더라면 그 사실은 하자품 아니겠습니까? 그 하자는 흠이 있다는 것을 알았었더라면 내가 그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명백할 때는 네가 알려줘야 되는데 왜 알려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부작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망은 신의 측에 반할 정도이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법률 관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자 권리 실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 권리 실현이 바로 뭘 말하죠? 소유권 취득인 거예요.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지.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유권 취득함에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위에 것도 중요하지만 판례에서 볼 겁니다. 자, 과장 광고를 볼게요. 추상적일 때는 사기가 안 되지만 구체적 예를 들어서 광고를 했을 때는 사기가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성질을 속인다든지 제조원을 속인다든지 감정을 속인다든지 보증을 속인다든지 그러면 사기가 되죠. 그러나 평수를 약간 뻥튀기 했다라고 했을 때는 분양을 보다 쉽게 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망이 안 된다는 아주 옛날 판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날에는 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판례 나오지 않았고 옛날 판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약간의 과정 광고가 들어가는 것은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지만 그쵸? 파란 펜으로 그러면 다소에다가는 밑줄 그으시고 X 이건 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끊고 그게 아니라 빨간 펜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요 동그라미 치시고 구체적 사실을 들면서 비난받을 정도였다면 밑줄 그어보세요. 그랬을 때는 사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초과되는 금액을 주었네요. 그랬을 때 빨간 펜으로 전에 알았다 또는 받던 중에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지금 착오에 빠져 있잖아요. 그쵸? 초과되는 주어를 주었기 때문에 이 매도인은 지금 착오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착오를 제거를 해줘야 할 보증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쵸? 그냥 받아챙겼을 때는 그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파란 펜으로 끝마친 후에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지금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가 내 눈앞에 없잖아요. 이미 끝장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받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점유이탈물 본 거예요. 이탈물로 보았다. 두 가지를 비교하시고 전부 다 각각 출제가 되었던 판례들입니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부작위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작위범. 그래서 밑에 줄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해야 된다 할 것이지만 그렇죠?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파란 펜으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셈을 치시고 장애도 되지 않는데 되지 아니하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그 밑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사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건 안 되지만, 그러나 위에 줄 가보시면,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집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기망이가 된다. 요를 쓸 때에는. 그쵸? 기망이 될 수가 있지만 속였다 할지라도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거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사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는 반대되는 판례들이에요. 자, 밑에 변칙 세일 동그라미 사기입니다. 그 다음 남은 생식품들에 대해서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재포장 일지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해서 재판매, 바코드 라벨을 미칠 것이고 재판매 동그라미 사기입니다. 다시는 팔리니까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놈에게 이전 듣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걸 숨겼다는 거죠. 사기입니다. 137평 중에 30평이라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4분의 1 되는 평수잖아요. 4분의 1 되는 평수. 이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대요. 사기죠. 내가 그걸 알았었더라면 내가 이걸 왜 삽니까? 그렇죠? 그걸 속이고 팔았기 때문에 사기라는 거지. 확신이 없으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속여서 팔았다. 그렇죠?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돈 대출받았을 때에는 사기가 된다는 거죠.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썼다. 사기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담보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신의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사기가 되죠. 060에서 나오면 무조건 전부 다 사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들 사건 아시죠? 딸인데 아들 낳을 것처럼 하면서 속여가지고 돈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기가 되는 것이다. 자, 밑에 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그 서약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기망에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사기가 된다는 거죠. 자, 한우만을 판다. 수입산이면서 그렇죠? 사기입니다. 인공적 재배하는 것이면서 마치 사냥인 것처럼 감정받은 것처럼 사기입니다. 녹동당을 오리골드 허위로 과장 광고하죠. 허위 광고하는 거, 허위인 거 사기입니다. 자, 새칭 승리재단 교주가 신도들을 기망했다. 1000억씩 준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기입니다. 그 다음 적자예요. 적자인데 분식결산서, 분식 동그라미 사기입니다. 이 분식이 뭐냐면 요게 가루 분에다가 꾸밀 식자를 써요. 이해되시나요? 결산 장부죠, 장부. 이렇게 장부가 있는데 장부 이게 이제 매입이라든지 매출 계산서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가루를 갖고 치는 거야. 가루를 쳐서 꾸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꾸며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어디다 제출하는데 은행에다 제출을 해야 돼요. 매년마다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은행이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돈을 빌려줘도 돈 띄진 않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대출을 연장해준단 말이에요. 연장. 아시겠어요? 그런데 전년도 매출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은행이 대출을 전액을 다 안 해줘요. 연장을 안 해줘요. 연장을 안 해주고 감축시키거나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끊어버리면 회사가 부도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끊지 못하고 한 20% 30%에서 자꾸 매년마다 감축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가뜩이나 회사가 안 되는 마당에 대출금까지 축소시키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액만큼을 갚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더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매출 계산서 등을 은행에다가 납부를 할 때 매출 계산서라든지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이거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세무서 가서 다 끊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부 끊어서 갖다가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허위를 쓴다. 허위로. 어떻게 허위를 하냐면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우리가 1월달이라든지 5월달에 신고를 하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1월달에도 신고하잖아요. 신고를 할 때 전년도 매출은 얼마 안 나왔는데 매출이 나온 것처럼 세무서에다 가짜로 막 신고하는 거예요. 세무서는 잘 모르죠. 그렇게 신고를 하니까 그 신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은행에 갖다 바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을 잘 모르니까 심사를 해보니까 은행을 잘 모르니까 여전히 대출 연장을 해줬단 말입니다. 해주는데 결국은 얼마 있다가 회사가 부도돼서 망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분식 결산서란 말은 원래 이 장부가 있는데 이 장부가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다라고 가로를 쳐가지고 꾸민 장부를 우리가 분식 결산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은행을 사기쳐서 돈을 대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100% 사기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아주 쉽게 강의를 하는데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자들 화장한 여자들 있죠. 그 화장 떡칠해서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한 얼굴과 민낯 얼굴이 완전히 다른 애들 있잖아요. 걔들 사기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식결산서는 가루를 쳤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만 나면 사기입니다.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기입니다. 빨간색으로 서류를 꾸며놓았다 동그라미 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